뭘 찾냐면 지역을 보고 찾을 거. 뭘 보고 찾는다? 지역을 보고 찾는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인천의 경매 물건을 찾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첫째, 예를 들어서 인천 시청역, 부평역, 작전역, 성남역, 작정역, 작전역 이렇게 네 군데의 물건을 가야 돼요. 왜 그럽니까? 인천 시청역하고 부평역은 GTX-B, 그죠? 성남역은 7호선 청라까지 연장선 W역세권, 작전역은 서울 2호선이 연장된다. 그럼 그 지역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다시 경기도 지역에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첫째, 송산 그린시티, 용인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평택 고덕 신도시, 안성시. 안성시가 왜 핫합니까? 안성시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거기 들어가는데 인터체인지가 나들놀이 4개가 생겨요. 그럼 안성시에 인터체인지 4개가 생기고 전철이 철도가 2개가 3개가 생기거든요. 그럼 철대 역수권이 되는 인터체인지 부분은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죠. 또 수원에다 내가 부동산 사고 싶다. 그러면 신분당선이 2024년도부터 이렇게 착공하잖아요. 신분당선이 광교역, 그 다음에 북수원역, 그다음 화서역, 그 다음에 부운역은 다음 달에 발표해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부운 오거리가 여기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호매실역 이쪽은 되면 GTX A, B, C, D 라인 중에 제일 좋은 라인이 뭐예요? 강남역까지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철도가 강남역으로 가는 철도는 제일 좋아요. 부동산 아파트가 제일 많이 뛰잖아요. 강남역을 가야 돼 일단. 강남역을. 그런데 신분당선은 강남역 가잖아요. 호매실에서 강남역까지 45분 좀 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찾을 때 자, 거기다 적으세요. 경매 물건은 다 쓰레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일반 매물로 안 팔리면 경매 물건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보고 들어가면 별로 마음에 가는 물건이 별로 없어. 아파트 빼고는. 그런데 지역을 갖고 들어가면은 아파트 물건이 부동산 물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좋지. 그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어차피 개발되면 뭐예요? 싹 잃어버릴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서해안선에서 제일 이제 당진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 홍성 이런 쪽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서잖아요. 서산에 계신 분들이 서산에 사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서산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목동 이대병원까지 1시간 안에 주파한다 하더라고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수목장 같은 거 이렇게 장례 이쪽도 수도권에서 1시간이 넘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수도권에서 1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찾을 때 기획이나 법원을 갖고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찾는다? 지역을 찾는 거. 지역을 찾는 거. 이게 부동산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인천 그렇다. 그럼 인천 시청역 그러면 성남도 그러면 508번지까지 예고 있어요. 그러면 경매물건 나온 거에 성남동 쳐가지고 508번지 인근에 경매물건이 떴다 그러면 508번지 1근에 단독주택 빌라 연립 아파트는 평당 2천만 원씩 가요. 지분이 10평이다. 그럼 뭐예요? 2억입니다. 그게 1억 4천에 나왔다. 그럼 싸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볼 때 절대로 기일변경이나 법원을 보지 마시고 뭘 본다? 지역을 보고 GTX B라인이 들어선 역이라고 한다면 부평역이라고 하면 부평동 몇 번지 어느 지역에 안성이라고 하면 안성시 몇 번지 일대에 역세권이 생긴다. 나들목이 생긴다. 홍성이라고 그러면 홍성역 어디에 몇 번지 일대에 이게 여기 들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딱딱 정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그 안테나에 걸린 물건은 무조건 사시면 돈이 되죠. 이제 노하우를 하셨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찾는다 다 같이 지역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적으세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몇 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건 달달달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 세 가지 구축계획은 인터넷 뒤져가지고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 암기해야 될까요? 그 지역이 개발되니까. 그 지역.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경매 나온 물건은 다 좋아요.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싸게만 사면. 싸게만 사면. 이제 물건 찾는 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어디를 보고 찾는다 따랐지? 지역을 보고 찾는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물건 종류 있죠? 네. 물건 종류 보면 여기서 하나 이제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요 근린 상가하고 근린 시설을 구별할 줄 압니다. 뭐 구별한다 다 같이? 근린 상가하고 근린 시설. 적으세요. 근린 상가는 구분 상가를 얘기해요. 몇 층 몇 호 몇 층 몇 호. 근린 상가는 뭘 얘기한다? 구분 상가. 구분 상가. 근린 시설은 통건물을 얘기합니다. 통으로 3층짜리가 다 경매 나온 거예요. 근린 시설은 통으로. 근린 상가는 3층 몇 호 이렇게 경매 나온 것을 근린 상가. 근린 시설은 통으로 경매 나온 거. 통으로. 나머지 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좌측에 여기 우측에 보이죠? 여기서 이제 자 봅니다. 대지권 미등기 이게 돈이 돼요. 대지권이 감정평가가 안 돼 있는 경매물건. 근린 상가, 근린 시설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대항력 임차인이 가짜라면 그만큼 돈이 되겠죠? 법정시장권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법정시장권 건물을 가져오면 돈이 되겠죠?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했는데 가등기가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해제됐네. 그러면 돈이 되겠죠? 선순위 가점을 인수하면은 인수하는 물건은 낙찰 금액이 10%까지 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선순위 가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아까 마찬가지죠?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매가 전세권 매각. 여기서 적으세요. 우리가 낙찰받은 건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을 매각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경매가 소유권이 경매 나온 물건을 경매를 낙찰받아야지 전세권이 경매 나온 물건을 낙찰받으면 전세권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소유권이 경매 나온 걸 낙찰받아야지 전세권이 경매 나온 걸 낙찰받으면 전세권만 가져오는 거예요. 전세권만. 그 다음에 지분 매각은 돈이 돼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만 매각은 뭐만 경매가 나온 거예요? 건물만. 토지는 안 나온 거죠. 그 밑에 토지만 매각은 뭐만 나온 거예요? 토지만. 분묘기지권 적으세요. 분묘기지권 이제는 지료자가 할 수 있어요. 묘지 주인한테 내가 땅을 낙찰받으면 요 주인한테 옛날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었는데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지료 청구할 수 있어요. 지료 청구. 그러니까 과거에는 묘가 너무 잘 돼 있으면 낙찰을 안 받았어요. 왜 그냥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묘가 잘 돼 있어 선산이. 그러면 거기다 적으세요. 대끼리. 이거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는 묘가 잘 돼 있는 산을 사는 거예요. 못 받으려고 지료 받으려고. 네. 달라는 데는 안 주면 이제 이장시키라고 구리하라고 그러면 소송 붙으면 머리 아프지. 다 꼭 달라는 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땅 가격의 감세까지 해가지고 4% 5% 이렇게 사용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아까 배우셨죠? 네. 유치권 그러면 민법 했죠? 320조. 320조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맹지 도로가 없는 땅 뭐가 없는 땅? 도로가 없는 땅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특수 물건만 경매에 나온 물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돈이 돼요. 이거를 해결하면 돈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다? 다 같이? 전정. 그리고 해필이면 둘 다 같은 전씨니까 나는 교수라고 부르고 전종훈 대표님은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혼동 안 되게. 감사히 붙다 전 교수님이라고 누가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둘이 있을 때는 그리고 혼자하고 계시면 전 교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호칭까지. 자 여기 있는 게 전부 뭐가 된다? 돈이 된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누구밖에 없다? 전 대표님. 전 대표님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식 끝나. 그리고 남들 앞에서 뭐 하면 돼? 뻥 까면 돼. 이건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가봅니다. 경매가 얼마나 쉽냐면 한번 가볼게요. 아파트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두 번째. 여기 볼게요.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인천 한번 봅시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인천 한번 볼게요. 자, 순서. 첫째,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 앞전에는 한두 달 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2023년 3월 10일 현재는 이렇게 가신대요. 유찰이 한 번 된 것은 별 볼 일 없어. 이제 두 번은 돼야 돼. 최소한 두 번 돼서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30% 떨어지면 70%죠. 한 번 더 떨어지면 49%거든요. 그러면 IMF 때 경매가 아파트는 40, 55%, 단독주택이 50%, 빌라 연립은 45%에 낙찰이 됐었어요. 근데 그 시절로 올 거예요. 그 시절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20명 윤찰해가지고 1등했던 사람은 지금은 후회해요. 잔금 넣는 거. 지금 한 달 사이클로 부동산 시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한 달 사이클로.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이제 진짜 아파트는 싸게 잡아야지. 뭐 지금 어느 지역은 또 9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니까 4,500 전세 끼고 5천만 격투자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5천에서 전세가 예를 들어서 3억까지 떨어지면 내년에 전세 만기되면 돌려주려면 돈 어디서 돌려줄 거예요.